이가 건강한 게 오복 중에 하나라고 하죠. 그만큼 치아는 삶의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인데요. 이 치아를 잡아주는 잇몸이 망가지면 치아 손실은 물론이고 심근경색, 당뇨병까지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내본 보고서에서는 심각한 합병증을 부르는 치주질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연세대학교 치과대학병원 치주과 차재국 교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치주 질환 정말 많이 들어본 말이라서 익숙하긴 한데 정확히 어떤 병인지는 잘 모르겠거든요. 정의부터 한번 들려주시죠. 먼저 이 치주라는 용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치주는 이 치아를 잡아주는 지지해주는 조직이거든요. 네. 그래서 치아를 잡아주는 잇몸이랑 그리고 그 잇몸 속에 있는 잇몸뼈, 그래서 이 두 조직을 치주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조직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이 바로 치주 질환이고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잇몸병 혹은 풍치라고도 하죠. 예.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치주 질환으로는 치은염, 그리고 치주염, 그리고 그리고 임플란트가 있으신 분들에게 생길 수 있는 임플란트 주위염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흔히 치주 질환하면 잇몸이 붓고 또 잇몸에서 피가 나는 그런 증상들이 떠오르는데 이런 증상들은 언제 나타나게 되는 건가요? 이제 보통은 이제 그 치은염 증상이 점점 심해지면서 치주염으로 발전하게 되는데요. 네. 이 정상 환자의 잇몸은 선홍빛에 가까운데 치은염 환자는 약간 이 붉게 변한 게 보이시죠? 그래서 예. 처음에는 잇몸이 그 염증이 잇몸 뼈까지는 파고들지 않고 이 핑크색 잇몸에만 한정되어 존재하기 때문에 이제 염증이 생기면서 붉게 변한 것이고요. 예. 양치할 때 피가 나는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증상이 점점 심해지면서 염증이 잇몸 속으로 파고들고 잇몸 뼈를 손상시키는 치주염으로 발전하게 되는데요. 예. 이제 치아를 흔들리지 않게 잡아주는 잇몸 뼈가 녹아서 이제 없어지다 보니까 치아가 흔들리게 되고 치아에 힘이 들어가지 않게 되고 씹을 때 통증이 나타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이 이제 급성으로 오게 되면은 극심한 통증과 함께 이제 얼굴이 붓고 그리고 잇몸을 누르면은 피고름이 나오고 하는 그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죠. 그렇군요. 사실 잇몸이 붉어지고 양치할 때 피가 나는 경험 정도는 대부분 좀 해보셨을 텐데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군요. 자, 그럼 이런 변화 말고 또 다른 증상은 뭐가 있을까요? 우선 환자분들이 자각할 수 있는 그런 증상으로는 잇몸이 근질거리고 또 욱신거리는 그런 불편감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야. 네. 그 요즘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다들 마스크를 쓰고 다니시는데 예. 이 마스크 안쪽에 본인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심한 구취가 이제 묻어 있으면 치주 질환으로 의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잇몸 통증 외에 구취가 계속적으로 나게 된다면 구강 상태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네, 이런 맞습니다. 말씀이신데 네. 그렇다면 이 치주 질환이 생기는 원인은 뭘까요? 기본적으로 치주 질환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 구강 내에 존재하는 세균이 있습니다. 예. 이제 우리 입속은 침 그리고 음식물과 같은 영양소가 항상 있어서 세균들이 살기에 아주 적합한 환경인데요. 이런 치주 질환의 원인균들이 치아와 잇몸 사이에 이런 틈새에 주로 이제 플락 형태로 서식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양치질이 잘 되지 않거나 이제 스케일링을 오랫동안 받지 않아 가지고 플라크랑 이런 치석의 양이 많아지게 되면은 이것들이 점점 잇몸 속으로 파고들게 됩니다. 예. 이렇게 파고든 세균들이 이 잇몸과 치아 사이의 틈새를 넓게 만들고 이게 치주낭이라고 하는데요. 예. 이 치주낭 속에서 이렇게 세균들이 살면서 얘네들이 막 독소를 방출을 해요. 그래서 이 독소가 잇몸과 뼈를 이제 녹이는 것이죠. 그리고 첫 번째는 세균이고 두 번째 원인은 전신적인 면역력의 저하입니다. 예. 네. 그래서 잇몸 속의 세균들이 침투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 몸의 면역력이 방어성을 딱 구축하고 저항한다면 뼈가 녹는 정도까지는 이어지지가 않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스트레스나 수면 부족 혹은 이제 코로나 이제 감염 최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전신 질환으로 인해서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면 치주 질환이 굉장히 심화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예. 특히 당뇨 그리고 흡연은 치주 질환의 이제 아주 강력한 그런 위험 인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구강 청결뿐 아니라 몸의 면역력이 약해지면 잇몸까지 무너질 수 네, 있다라는 맞습니다. 말이군요. 네. 자, 그렇다면 이런 치주 질환은 어떻게 치료를 하나요? 가장 기본적인 치주 질환의 그런 치료 방법은 스케일링입니다. 아, 예. 특히 우리나라는 이제 만 18세 이상 성인들 대상으로 연 1회 이 스케일링을 그 국가 보험으로 적용을 해주고 있는데요. 네. 치은염의 경우에는 스케일링만으로도 상당 부분 치료가 됩니다. 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그 뼈가 녹는 치주염
이런 경우에는 조금 더 발전된 그런 외과적인 수술 혹은 시술이 필요한데요. 네. 이제 기본적으로는 잇몸에 국소 마취를 하고 치아와 잇몸 사이에 형성된 그 치주낭에 존재하는 세균을 기구를 통해 가지고 제거하는 시술을 가장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잇몸을 이렇게 절개를 해가지고 치아 뿌리 속에 붙어 있는 네. 그런 염증들을 제거하는 치주 수술. 그리고 무너진 치조골을 여러 가지 약재를 동반을 해가지고 재생시키는 그런 치주 조직 재생술도 최근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사실 뭐 저도 개인적으로 치과 치료를 제일 두려워하는 편인데 치료 과정이 그만큼 고통스럽고 또 부담스러워서 치료를 좀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또 심각한 합병증이 생길 수 있다라고 들었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병들이 좀 생길 수 있을까요? 이제 이 질환의 특성상 초반에는 조금 불편하다가 이제 컨디션이 조금 좋아지고 그러면 조금 더 통증이 완화되고 네. 이제 이렇게 악화됐다가 완화됐다가 하는 이런 반복되는 사이클을 갖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나아지는 것 같으면은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치료를 좀 미루고 방치를 하게 되는데 증상이 초기일 때 전문적인 처치를 받는 것이 치아와 잇몸을 보존하고 임플란트 시술로 인한 그런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길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네. 이제 그보다 더 중요한 합병증은 치주 질환과 관련이 있는 각종 전신 질환입니다. 이제 구강세균은 혈류를 통해 가지고 우리 몸 다른 기관으로 이동을 할 수가 있는데 최근 들어서 이러한 연구 결과들이 많이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많이 보고된 질환이 바로 심근경색을 포함한 심혈관 질환이고요. 예. 이 두 질환은 저희 생각엔 비슷하거나 어느 공통적인 그런 원인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 치주 질환이 있는 환자는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벽의 두께가 더 두꺼워지고 그로 인해서 심근경색 발생률이 약 4배 정도 증가한다고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예. 또 이 치주 질환이 당뇨 합병증을 일으킨다는 그런 보고도 있고요. 예. 최근에는 이 치주 질환 원인균이 대장암 환자의 대장이나 이 치매 환자의 뇌 속에서 발견이 되기도 하고 예. 이런 다양한 전신 질환을 유발하거나 혹은 악화시키는 그런 인자로 치주병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발표된 그런 연구에서는 치주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한 사망률이 약 9배 정도 높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그야말로 가랑비에 옷 젖듯이 서서히 전체 건강까지 네. 이제 해칠 수가 있다라는 거군요. 네, 방치해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저희가 OX 퀴즈로 치주 질환과 관련된 궁금증을 풀어볼 텐데요. 지금 앞에 있는 그 OX 표만을 이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인데요. 스케일링을 자주 받는 게 치주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 정답은 옵니다. 아, 네. 네.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한 말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스케일링은 치주 질환을 예방하는 데 있어서 가장 간단하면서도 중요한 수식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구강 내 세균은 치아에 단단하게 붙어 있는 치석의 표면에 모여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치석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양치질을 열심히 해도 집에서는 잘 떨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치과에 내원하셔가지고 초음파 기구를 통해서 이 치석을 제거를 해주면 잇몸 속에 살고 있는 세균의 양을 확실하게 줄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보통 치주 질환이 없는 분들은 6개월에 한 번, 그래서 치주 질환을 알았었고 그리고 치료가 마치고 유지 관리를 하시는 분들은 한 3, 4개월에 한 번 정도 스케일링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예. 네. 그리고 뭐 흡연자라든지 혹은 뭐 당뇨 환자라든지 이런 치주 질환 고위험군 환자에서는 딱히 치주 질환이 지금 현재는 없더라도 자주 스케일링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그렇군요.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구강 청결제가 구강암을 유발한다. 이건 X입니다. 네. 네. 예. 사실 이게 약간 논란이 있는 부분인데요. 네. 구강 청결제를 쓰시다 보면 굉장히 화한 그런 청량감을 느끼시잖아요. 네. 이게 그 청결제 안에 들어있는 그 알코올 성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구강 청결제에 든 그 고알코올 성분이 구강암을 유발할 수 있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발표가 되기도 했는데요. 예. 현재 치의학계와 그 미국 식품의약청 FDA의 그런 입장으로는 구강암의 유발 그 원인 인자가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고알코올성 구강 청결제의 그런 과도한 사용이
치아에 착색을 일으킬 수가 있고 음. 그리고 입안을 건조하게 만들 수도 있어서 지나치게 과도한 사용은 저희가 권장하지가 않고요. 아, 예. 그 대용으로 이 물, 그러니까 알코올 대신에 그 워터 베이스로 제조된 그런 저자극 그 구강 세정제가 있거든요. 예. 네. 그래서 그것에 저자극 그 청결제의 사용을 좀 추천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구강 내 점막이 좀 민감하거나 건조증이 있거나 이런 노인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저자극 청결제의 사용이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아까 그 스케일링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치아 사이가 많이 벌어질까봐 스케일링이나 뭐 치실을 사용하지 않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실제로도 치아가 벌어질까요? 이것도 X입니다. 아, 네. 예. 사실 이 질문은 제가 환자 보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네. 대부분 환자분들이 이제 스케일링 하고 나서 치아가 벌어진다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느끼시는 거는 치아 사이에 기존에 있던 치석이 제거되었기 때문입니다. 아. 그러니까 원래부터 있던 치아 사이의 공간을 치석이 메우고 있었는데 예. 그게 없어지니까 이제 허전해지고 뭔가 벌어진다고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정상적인 상태의 그런 치아 상태라면은 치실이나 뭐 치간 칫솔 아무리 열심히 쓰셔도 이것으로 인해 치아 사이가 벌어지지는 않으니까 안심하고 쓰셔도 됩니다. 네. 예. 저 정말 치실 열심히 하는데 다행입니다. 네, 열심히 쓰셔도 좋습니다. 아, 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자, 잇몸 건강에 비타민 C와 E가 좋다고 해서 잘 챙겨 드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이게 정말로 도움이 되나요? 네, 맞습니다. 아, 네. 이제 물론 비타민 결핍 자체가 치주 질환의 직접적인 원인 요소는 아닌데요. 네. 이런 비타민의 복용이 구강 내 잇몸 세포들의 건강을 유지하고 치주 질환으로 인한 잇몸의 출혈을 줄여주는 효과는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시중에 이제 판매되고 있는 그런 치주 질환 치료제들도 비타민 C나 E와 같은 성분을 포함하고 있고요. 예. 다만 이러한 그런 비타민 약제가 세균 박멸을 통해서 치주 질환을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것을 치료 보조제 혹은 영양제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오늘 치주 질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지금 잇몸 건강이 왜 오복 중에 하나라고 하는 건지 잘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연세대학교 치과대학병원 치주과 차지국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